타업체에서 뭐 한 30일 공사하는 거 저희는 뭐 일주일이면 완공하니까요. 저는 터치디자인 대표 박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현장은 핑크커피라는 프랜차이즈 무인 커피숍을 공사하는 중. 아파트 상가이긴 한데 쇼핑몰 타운이다 보니까 일요일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야간 작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야간 작업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요일날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에 킹크커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장 동시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킹크커피는 프랜차이즈 무인 시장에서 전국에 한 30호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3호점부터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전체 프랜차이즈를 다 맡기는 경우가 좀 흔한 건가요? 뭐 저희 회사는 그냥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속도면에서 달라서 속도가 한 어느 정도나 이렇게 빠른 거예요? 타업체에서 뭐 한 30일 공사하는 거 저희는 뭐 일주일이면 완공하니까요. 30일에서 일주일이면 3배 차이가 넘는데 맞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이렇게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딱 이게 하면 업체장이 있고 목공팀이 있고 전기팀, 수도팀 뭐 따로따로 마감팀이 다 있는데 저희 터치디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다 해버리니까 뭐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많이 당겨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또 제가 듣기로 경력도 어마어마하다 하시죠? 네네. 27년차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요.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외길로만 27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루하진 않으세요? 재밌죠?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공사에 관련된 모든 기술은 다 할 수 있고요. 커피숍에 딱 이게 인테리어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내용이 있다면은 목공, 전기, 수도, 설비, 뭐 각종 마감들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화할 때 기술이 한 36가지 정도 있다고 네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크게 말하면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농가주택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보면 한 3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방석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가 직접 관여하니까. 처음에 대표님 그래도 36개까지는 못 하실 것 같을 때 그렇죠. 매번 늘려야겠다 기술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공정별로 기술자들도 있고 팀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겼을 때 돈은 줘야 되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하자. 그래서 하나씩 그냥. 그럼 대표님은 어디 가서 배우셨던 거예요?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뭐 날도 새보고 일을 잘못해놨으면 자재는 버리지만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제가 하면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독학으로. 독학이라고 하면은 또 거짓말 같고 아버님이 기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종합건설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기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님을 처음 따라서 일을 하셨던 게 굉장히 이른 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중상 때부터 따라갔어요. 방학 때 아버지가 뭐 나와라 그러면 나가서 그냥 배우고. 아버님은 이렇게 했을 때 아드님 보시고 좀 재능 있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건방지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빨리 한다. 너무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좀 일을 무서워라 해라. 근데 그때 시절은 뭐 아버지 시절이고 저희 시절은 또 그게 아니니까 속도도 속도고 정확해야 되고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니까요. 근데 무서워하라는 건 약간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그렇죠. 예. 일에 대한 무서움을 가져라. 대표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네. 우리 대표님만의 시그니처 기술.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하면 목공, 전기, 수도, 설비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하고 틀린 목공, 다른 사람하고 틀린 전기, 다른 사람하고 틀린 수도, 설비 그런다고 해서 다르게 하진 않고요. 네. 정석에서 하긴 하는데 조금 변형된 좀 나만의 스타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가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최적화. 쉽게 말하면 요즘 트렌드가 가성비 위주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FM을 따지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타당하게 공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야지만이 가능한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 가성비 인테리어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되게 로망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긴 저렇게 하고 싶고 근데 돈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그 점주의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딱 생각해내고 제안을 해드려야죠. 딱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성비네요. 고객을 만나면 99% 계약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전화가 왔다 문의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돈 안 주셔도 되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미팅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수치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미용실을 하겠다. 근데 안 해봤었어. 그냥 직장으로만 다녀보셨어. 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딱 현장에서 얘기하면 끝나요. 그냥 계약돼요. 쉽게 말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면 그 한 종목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 많이 알아야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정보량을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그러면은 보통 이 고객분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것까지 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음식점이면 음식을 해서 돌아쓰는 방향까지 그 정도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동선까지도 다 그렇죠. 계산해 주시는 거군요. 네. 완전 대박이네. 보통 고객들은 머릿속에서는 막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를 생각하면서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괴리를 어떻게 설득하세요?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 의견을 다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이만큼 든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니까 이 부분은 힘을 빼고 이 부분에다가 힘을 쓰고 해서 좀 조율을 하자. 근데 대표님 보면은 방금 말했을 때 네일샵도 있고 오늘의 킹크커피고 커피숍이 또 어디 있는 음식점이고 네네. 그럼 그 동선들을 다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예, 맞아요. 아시는 건가요? 저는 뭐 아파트 공사도 하지만은 상가 위주의 공사를 많이 했던 게 상가가 훨씬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 왜요? 아파트는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정해진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주방, 여기는 안방, 작은 방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동선을 내가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든지 이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재밌죠. 오히려 상가 쪽이 좀 더 프리한 면이 있네요. 엄청 프리하죠. 상가가 어려워요. 공사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이 또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 같은 것도 하시는 걸 아는데 네네네. 요즘 젊은 기술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요즘 이렇게 뭐 목공이면 목공 기술자한테 얘기를 하면 너무 그 분야만 생각하지 마라. 목수가 목공만 하고 딱 가버리면 마감은 누가 할 거냐는. 마감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끝까지를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나는 인테리어 목수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끝까지 좀 해야 되지 않냐. 단순히 그 기술만 내 땡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끝까지 완성했을 때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된다. 영상 나가서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일하면 어떤 식이 벌어져요? 마감이 안 나오죠. 아 막상 해보니까 끝까지 안 되는. 되긴 되죠. 근데 마감이 더럽죠. 깔끔한 마감이 떨어지지 않죠. 쉽게 말해서 페인트가 끝, 필름이 끝, 이런 끝마감이 없지. 다 이렇게 1대1로 해놔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자기가 인테리어 목수라고 말할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전기도 마찬가지. 목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안 돼 있어. 근데 분명히 콘센트가 나와야 돼. 근데 목수는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콘센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지. 네. 그 전반적인 절차랑 순서에 맞춰야 되는데. 맞죠. 이건 내 할 근데- 거 하고 간다? 네.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목수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업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한 80%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반장님이 보실 때 이 각각의 기술보다 중요한 어떤 마인드? 인테리어 업자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어르신들이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모르면 당해요. 이 작업자들한테. 작업자들도 막 이렇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돈을 클라이언트한테 받았으니까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 분야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현장을 와야 된다는 거. 그 보통은 우리 반장님이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좀 공부가 좀 안 된 상태로 어영부영 하시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너무 많죠. 터치 디자인 일이 빨리 끝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뒤돌아가서 콘센트를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미리 목공하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고 어떠한 마감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고 하니까 후공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30일 갈 때 우리는 5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 후공정 하는 것 때문에 네네. 막 유야무야 막 시간이 막 늘어나나 보네요. 맞죠? 쉽게 말해서 여기 콘센트 있어야 돼. 근데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구멍 내야지. 뚫어야지. 그럼 목수가 또 와야지. 그리고 마감돼 있었으니까 또 페인트도 와야지.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비용이고 그 사람들도 바쁜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시간만 계속 길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들 그래도 전문가라고 바깥한 얘기할 텐데 비전문가니까 그렇죠. 결국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간다. 맞죠? 그냥 귀찮으니까 현장에 있기 싫으니까 현장을 떠나서 자기는 저기 있고 주인한테 전화 왔는데 선생님 여기 콘센트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전화할게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현장은 그냥 진짜 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한 현장이 끝나요. 그럼 우리 반장님은 하나 현장을 딱 시작하면은 완전 투입해서 끝까지 같이 계시나요? 네. 클라이언트는 저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저 여기 있으니까 오시면 돼요. 궁금하면 직접 와서 나랑 오시면 얘기하자. 돼요. 현장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다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죠. 저희는
목공 딱 첫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70% 공정을 다 끝내요. 목공도 끝나지만 전기, 수도 이런 것까지 다 끝내놔요. 그리고 우리 마감팀이 페인트 팀이 들어갔을 때 페인트 팀이 딱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날 마감 들어 조명 달고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작업. 그 전에 다 해요. 목공을 하면서 전기를 같이 투입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 끝나고 너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려가네요. 맞아요. 아, 이런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던 거예요? 제가 여기 경기도 올라온 지 한 7년 됐는데 네. 처음에는 못했죠. 이게 뭘 되나 이게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나를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야 싸게 하자. 그냥 100만 원만 남기자. 인건비만 남기고 하자. 그리고 일단 이름부터 알리자. 와, 100만 원만 남기자 마인드. 네. 이게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2, 3개월만 하면 되겠지 생각했죠 뭐. 아, 2, 3개만 굴르자. 네. 근데 많이 불렀죠. 처음에 여기 올라오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올라왔어요. 지방이 너무 싫어서. 지방에서 돈도 많이 떼이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처음에 갔던 곳이 남양주였어요. 연력사무실 명함부터 뿌렸죠. 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러다 뭐 두세 번 일하고 세네 번 일하다가 우연치 않게 커피숍 데크를 이제 바닥 데크를 좀 깔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계시는 목수 세 분이랑 인테리어 업자랑 클라이언트랑 되게 싸우시더라고요. 유인 커피숍에 바가 있는데 그 바를 좀 잘못 짜셨나 봐요. 테이블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짜셨나 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로 저것도 못하나 했는데 주인이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작한번 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커피숍에 유명한 사람이었죠. 야, 대단한 인연이네.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좀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처음. 네. 우리 반장님이 매번 열심히 하시고 매번 성과를 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아, 딴 생각 안 하고 네. 일만 제대로 잘하면 되는 네, 거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쪽 일은 토요일, 일요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일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쉰다? 그럼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새로운 현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한다? 그럼 마감이 되면 월요일 날 또 새로운 현장을 갈 수 있죠. 틈새를 노리면 추석, 뭐 설, 명절에 좀 더더욱 안 할 거니까. 근데 그걸 때 꼭 해야 되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뭐 학원이라든가. 학원은 왜요? 뭐 애들 학원인데 쉴 수가 없잖아. 근데 명절에는 쉴 수 있잖아. 그때 몰아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네. 그렇죠. 무조건 하는 거죠. 7년 정도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한강 몇 년 정도예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화 오니까. 이러고 있으면 전화가 오고. 또 프랜차이즈 애들이 우리 회사로 문의를 많이 하고. 소문 들었어요. 프랜차이즈의 사랑을 유독 받는 이유는 뭐예요? 3,000원짜리 공사 2,000에 해주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점주들한테 3,000 받아서 우리들한테 2,000 던지면 자기들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구도 사야 되고 영업비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만약에 3,000을 다 요구한다. 그럼 자기들은 4,000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걔네들 영업이 안 되잖아. 비싸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할머니 보쌈, 디디커피, 디디스터디 카페, 모튼, 지금 킹크커피, 유정낙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전국 전담을 주지 않으면 안 해요. 왜요? 저희 업체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경기권이 아니라 전라도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뭐 외국 가라면 갈 테니까 그냥 전국을 다 달라. 아니면 안 한다. 몇 개를 하셨던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게 한 달에 8개? 한 달에 8개? 근무일이 보통은 20일로 치는데 이거 주말까지 킨 건가요? 다 했죠. 계속 100평짜리 대구에 커피숍을 하나 끼워서 8개였으니까 26일 걸렸네요. 거의 26일 동안 8개면은 꽤 많이 하셨네요. 엄청나죠. 이게 보통은 업자들이 뭐 하나 할 때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기준이? 2달에 1개 반 정도 물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달에 한 개. 사주를 계산하고 끝내고 하나 물고 들어가서 2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업체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속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좀 똑똑해요. 그러니 전문성이나 기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런 거예요? 일단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장들은 일도 하지만 전화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수를 잡아야 되고 전기를 잡아야 되고 목수랑 전기랑 일정을 같이 맞춰야 되고 수도도 같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세 공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테리어는 안 되거든. 누군가 하나는 먼저 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 둘이가 먼저 해야지 목공이 먼저 하면 안 되거든 또. 이런 거 조율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화 오면 이제 거짓말 하는 거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안 했으면서 내일 됐어. 잡자 안 잡히네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한번 맡기면 10년씩 늙은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 해역사
관사 아파트를 9개를 연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방이었거든요. 공기가 한 30일밖에 없대요. 자기들이 입찰이 좀 늦었어요. 아, 계약하는 게 좀 늦어가지고 돌다 다 못한다니까 우리 회사로 문의가 왔는데 아 그러네. 30일밖에 안 주니까. 네, 저희가 23일 만에 끝냈죠. 와, 대박이다. 아파트 9개를. 아, 레전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터치 디자인 아니면 못해요. 제가 뭐 여기 뭐 서울권이라든가 경기권에 얼마나 유명한 업체들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냐.